제4화 연구소의 불순물들. 방독면 고글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저 여인에게 총을 겨눈 군인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유리 안쪽의 공간은 누가 보더라도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격리된 채로 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미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여인에게 총을 발사하면 총알이 들어간 구멍을 통해 저 안쪽의 위험한 공기가 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사살하라. 부대장의 명령이 세 남자의 귓전에 맴돌았다. 그녀가 저 안에서 산소 부족으로 죽기 전에 총을 쏴서 죽여야 하는 것이다. 세 남자는 동시에 극심한 아이러니에 빠졌다. 죽어가는 여인의 눈을 보면서 그녀를 죽여야 한다. 그리고 얻는 것은 저쪽에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재앙의 구멍을 이쪽 세계로 뚫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게다가 그녀는 지금 쓰러진 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때 무전이 울렸다. 장 박사를 찾았으면 어서 사살해. 세 남자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명령에 충실한 한 캐릭터가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못 견디고 재앙의 구멍이 나든 말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복도 다른 쪽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이 세 남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그 순간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 세 남자는 그 순간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재빨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 여자를 자기들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명분과 즉각적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동기. 하필의 예상은 적중했다. 지금쯤 세 남자는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 남자는 절대로 그 움직이는 것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움직이는 것이 바닷속 돌고래라면 이 세 남자는 산소통도 없이 뛰어든 잠수부 정도인 것이다. 더욱이 그 돌고래는 바닷속을 속속들이 알 뿐 아니라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을 숨길 수 있을 만큼 영악하고 민첩한 존재였다. 하지만 하필은 불안했다. 그 어디에도 100% 안전한 것은 없다. 게다가 상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고립된 공간에서 발견된다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 하필의 유일한 삶의 동반자를 미끼로 던져놓은 것은 하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쓴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설이 죽어가고 있다.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살려야 한다. 하필의 반려견 컴백이에게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윤설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이디 카드를 인식기에 대자 안쪽의 공기들이 음압이 걸려 빠르게 천장과 바닥에 설치된 후드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하필은 윤설을 들쳐업었다. 그녀는 지금 고압의 산소가 필요하다. 누울 침대와 식도를 적실 만한 물, 그곳이 있을 만한 곳은 의료원 중환자실과 하필의 또 다른 숙직실이었다. 하필은 갈등했다. 가장 빠른 곳을 찾기보단 가장 확실한 곳으로 바로 직행해라. 하필의 마음속 매뉴얼이 명령을 내렸다. 저격수들과 본부에서 살피는 망원경에만 안 걸린다면 하필의 제2 숙직실이 가장 확실한 곳이었다. 하필은 윤설을 넘고 달리면서 생각했다. 윤설은 살렸지만 윤설과 함께 있던 그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들은. 하지만 하필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생물학 테러 전담요원 전석희. 고글을 통해 보이는 연구소 복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질서했다. 자신이 있었던 미국 전략생물연구소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옛날 장비들은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사무실은 점점 좁아지고 복도까지 나온 장비들로 통행은 매끄럽지 않았다. 연구소라는 곳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무질서하게 공존하는 곳이 분명했다. 그때 석희 눈에 움직이는 그 실체가 보였다. 비글. 석희의 예상은 적중했다. 연구소 복도에 개가 나타난다면 100% 비글일 것이다. 넓은 귀에 동그랗고 큰 눈, 민첩하고 뛰어난 생존 본능을 가진 견종. 인간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절대로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습성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위해 온갖 고통을 견디는 동물. 3명의 군인들은 비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2개층의 모든 사무실을 뒤지고 있었다. 아마존 밀림에서 모기를 잡는 느낌이랄까. 비글은 마치 이 연구소 전체가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양 모든 지형 지물을 이용해 3명의 군인을 바보로 만들고 있었다. 석희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자신은 원래 부대원도 아닐 뿐더러 자신의 진짜 미션은
상부에서 장윤설 박사를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려는 진짜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다행히 그러기 위해서는 장윤설 박사를 죽여서는 안 됐었다. 물론 지금 장윤설 박사가 죽었을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그 순간 누가 비거를 풀어 이 3명 군인들의 타겟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라면 지금 장윤설 박사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 석희는 위장한 부대원으로서의 임무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다른 2명 중 1명이 추격을 멈추고 소리쳤다. 그냥 개새끼 같은데? 계속 쫓아가야 돼? 아니, 석희는 최대한 리액션을 자제하며 다른 1명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렸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했다. 본부, 장윤설 박사 수고 완료. 짝짝짝. 부하 직원이었으면 당장 잘랐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캐릭터였다. 동의도 구하지 않고 3명의 결론을 맘대로 만들어 거짓말하는 저 당당함과 뻔뻔함. 추가 수색 후 귀환하라. 본부는 또 어정쩡한 명령을 내렸다. 추가 수색을 얼마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석희는 그 명령이 달갑지 않았다. 장윤설 박사를 직접 인터뷰하지 않는 한 자신의 미션은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분명했다. 국정원 요원으로 군인으로 위장해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할 만큼은 한 것이다. 나머지는 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탐문으로 풀어갈 문제다. 그때 그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던 1명이 석희를 보고 명령처럼 얘기했다. 지금부턴 각자 알아서 수색한다. 귀환도 각자 알아서. 석희는 본부로 돌아가서 방독면을 벗는다면 가장 먼저 저 인간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다. 동물 실험실, 하필의 숙직실. 하필은 윤설의 입에 물을 적신 후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밸브를 최고로 열었다. 그녀의 심장 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산소 부족으로 가장 먼저 손상되는 장기는 뇌임을 하필은 알고 있었다. 운에 맡길 수밖에. 그제서야 하필은 자신의 반려견 컴배기가 생각났다. 하필은 동물 실험실을 빠져나와 연구동 쪽으로 달렸다. 순식간에 60m를 달려 연구동 측면으로 들어섰다. 멈춰! 하필은 2 손을 높이 들었다. 국정원 요원 전석희와 또 다른 저격수가 하필을 겨누고 있었다.